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2023년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뭐가 있어야 내놓을 텐데 검찰이 자꾸 뭔가 내놓으라 한다며 이재명에게 돈을 준 게 있다면 차라리 줬다고 하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2023년 초 국내로 송환되기 직전만 해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적 없는데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하지만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이어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선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돈을 보냈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방북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구치소로 접견을 온 지인들에게 검찰로부터 진술 압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3년 3월엔 검찰이 계속 무언가 내놓으라 한다고 운을 떼더니 차라리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같은 달 면회를 온 또 다른 지인에겐 검찰이 불러서 협박할 수 있으니 각오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외 도피 중인 대북 송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배상윤 KH 회장과 검사실에서 통화를 했다고 하는가 하면 북한에 돈 줬다고 하는 게 차라리 형이 싸다 사실대로라는 말을 공범 관계인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전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녹취는 최근 법무부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녹취록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수사와 기소로 사건을 조작하는 건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도 재판이 중지된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이던 박상용 검사는 이미 2023년 1월 말부터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했다며 돈을 준 게 없다고 한 김 전 회장의 발언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발언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쌍방울의 이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을 대북 송금으로 잡아넣기 위해서 조작 수사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정권이 바뀌고 이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 특별점검팀에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한 그 결과 문건을 우리가 받아보지를 못했어. 그냥 봉지웅이가 어디서 주소 왔다고 하면서 조각조각을 우리가 나눴어. 맞아. 오늘도 요 주소 왔다고 이렇게 주소 문자 보낸 걸로 이런 것만 다뤘어. 그런데 이번에 오마이뉴스가 1,600쪽 분량의 실태조사 문건을 확보했답니다. 바로 이분이야. 이분이라고. 이 쓰레기 뭐 주소 온 거 아니 봉지웅하고 다르더라고. 문건 전체를 전체 1,600쪽 맞아요? 요거 확인하고 갑니다. 1,600이 넘습니다. 어. 1,600쪽이 넘고 1,600 한 25페이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좋다. 자, 이거를 이제 다 확보를 한 상태고 지금 계속해서 후속 보도를 낼 거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군요. 방금 전에도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어요. 네. 제가 그건 못 봤거든요. 네. 자, 공개된 내용을 보면요.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 왔는지 그 과정이 눈에 좀 그려집니다. 네, 여러분은 영화 보듯이 따라와 주시면 되고 박상용 주인공은 요거를 보고 대응해서 나타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이거 정리 딱 하고 싶다. 정리 깔끔하게 갑니다. 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요. 쌍방울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태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렇죠. 네, 도망갔죠. 그러다가 2023년 1월 17일에 한국에 잡혀서 돌아옵니다.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김성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것도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네. 그때 김성태가 한 말입니다. 자, 전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와서. 들어와서. 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잡혀 들어가죠. 네. 수원지검에서 열흘 뒤 김성태의 진술은 완전히 바뀝니다. 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했다. 열흘 전에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싹 바뀌죠. 예. 수원지검의 손을 타고 나서
자, 3월 10일에 요거는 근데 빼박인 게 3월 10일 녹취록이 이번 문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녹취록이. 요건 녹취가 존재하는 것을 법무부에서 녹취록으로 작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문건 속에서 그 김성태가 접견인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수원구치소에서의 그 상황을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든 버전을 이번에 입수합니다. 좋아. 아, 이거 확실하네. 요건 뭐 깔끔하네. 박상희 형 이거 어떻게 문제 풀라고 나올라 그래. 쉽지 않을 텐데 이 문제 풀기가. 이게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3월 10일 김성태가 본인의 지인하고 접견을 합니다. 구치소에서. 그 접견한 걸 녹음을 했고 녹음한 걸 녹취록으로 딴 거예요. 3월 10일 접견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김성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날만 하면 또 뭘 또 내놓으라고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가 은행 금고요?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요. 진짜로. 띡 뒤에 이제 이게 요건 욕이에요? 네, 아, 욕입니다. 거칩니다. 네. 거친 욕이에요. 그리고 거친 욕.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 띡 까고 열받아가지고 띡 들이 띈 거 다 지금 욕입니다. 욕. 예.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땡땡땡들이 정직하들 못해. 아 더러운 놈의 땡땡들 아주 듣던 말던 땡땡 나가기도 싫은데 아 땡 같은 것들 아주 거칩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끝났죠. 끝난 거잖아요. 끝났죠.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니냐. 있지도 않은 거를 이 검찰이 계속해서 더 내놓으라. 이재명 관련 더 내놓으라는 거야. 네. 사실은 여기서 끝났어. 네. 그런데도 하도 우겨대니까 더 들어가겠습니다. 4월 18일 접견 대화를 보면요. 검찰이 이재명을 엮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월 18일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김성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이 그것도 대북 송금 뇌물로 기소하려고 하고 있더만 제3자 뇌물이 100억 이상이면 그것도 2년 6개월 이상이요. 그거 기소한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얘도 처음 들은 거겠지. 그렇죠. 아, 야, 가서 보니까 그거 야, 이재명을 대북 송금으로 엮으려고 하네. 뭐 이렇게 이제 본인도 처음 접하고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4월 28일 접견 대화를 보면 김성태가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을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증거도 없는데 검찰 얘네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김성태도 놀래. 아, 본인도 지금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이거 너무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 네. 그거를 여실히 또 드러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오후에 가면 다음 주나 미스터리 이화영 부지사. 이화영 수사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아마 기소할 것 같아. 그쪽으로 태풍 싹 물러가 버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화영이가 아니고 이재명이 한대. 이재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5월 달 되면 6월 달 7월 달에 저 땡땡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제일 크지. 사실은 나중에 세상은 난리나 버리지. 내가 볼 때는 그게 되려나 의심스럽더라고. 본인도 지금 못 믿는 거예요. 된다고 하더라고. 또 북한 놈들이 없어도 정황이 나오면 된다고 그러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약간 톤이 이런 거였나 보네. 내가 볼 때는 그게 되려나 의심스럽더라고. 네. 와, 근데 된다고 하더라고. 뭐 이 새끼들이 된다고 하니까. 아, 북한 놈들 뭐 어떻게? 야 북한 놈들이고 뭐 나발이고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약간 그 톤이네. 약간 비슷했습니다. 방금 그 호남 사투리를 강하게 쓰는데 지금 곽수산 선생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랑 상당히 톤이 비슷해요. 야 너가 살려야겠네. 아, 광주니까. 죄송합니다. 얘가 호남이거든요. 그렇죠. 예. 와. 그렇게. 얘도 놀라는 거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잖아. 네. 이화영 부지사잖아. 이화영의 폭로가 필요한 거야. 이화영. 그러니까 이화영을 회유를 해야 되는 거야. 이화영. 그래야 지들 입장에서 연결이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엄청나게 공을 들였겠지. 5월 5일 접견 내용을 보면 이화영이 뭔가 회유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5월 5일입니다. 아무튼 그 6월까지는 빨리 매듭질라 그러더라고. 이달 말쯤에는 매스컴에 좀 많이 나갈 것 같아. 그 미스터리 결국에는 진술할 것 같은데 그것이 그 북한 돈 준 거 제3자 뇌물 그러게 하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것 같아. 차라리 그걸로 가버리는 게 낫지. 그 새끼도 그 6월 초까지만 끝날 것 같아.
그놈 있잖아. 이놈 말이야. 성남시장. 그 사람 결국에는 요거 기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 목표가. 결국에는 목표가 거기니까 그 새끼들 그 결국에는 그 약간. 야, 이 산다 살아. 예. 이제 아. 정말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어. 이화영이가 회유가 될 것 같은 거야. 자, 그러자 음. 이제 결전의 날이 옵니다.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날 특정을 했습니다. 5월 17일로 5월 17일 접견 내용을 딱 보잖아요. 이날이 술 파티 날. 술 파티로 특정이 된 날이야. 그렇죠. 그날 대화를 보면 퍼즐이 그냥 다 맞춰져 버립니다. 5월 17일로 가겠습니다. 야, 오늘 중요한 날이야. 이 결전의 날이야, 사실은. 이 세상은 태풍이 오면 태풍을 피할 수가 없다, 사실. 이 태풍 속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그 태풍 속에 들어가 본 거 어떡할 것이냐, 그것을. 그 흐름을 인자 만들어야지. 인자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흐름을 만들어야지.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 노력을 좀 해봐야지. 야, 요거 소주라도 한 잔 먹고 이야기하면 조금 편할 판인데, 요거. 야, 나도 고민 무지하게 돼, 임마. 사실 요거 엄청난 도박이요. 만약에 저것들이 기소해갖고 유죄 나오면 1년 6개월 이상인데, 스타트가. 예를 들어갖고 지금 이화영이도 마찬가지 아니냐. 오늘 이게 이화영이도 나온다고 하니까 요거 소주라도 한 잔 먹고 가갖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편할 판인데, 일단은 내가 변호사한테 이야기 해봤으니까 그 물 있잖아. 물은 좀 그 석수 같은 거 그거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해. 그 흉금 없이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게끔 요 환경을 좀 만들어보면 어떠겠냐. 뭔 말인지 알겠지? 요런. 좋았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날 다 나왔잖아. 네. 편의점에서 소주 사죠. 편의점에서 맞아요. 소주 사고 물 사고 네. 그 물 통가리 옮겨서, 예. 다 나와 버렸잖아. 맞아. 아니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아니 박상용아 이걸 어떻게 이기겠다고 내가 아무리 바보라도 나한테 어떻게 이기겠냐. 기자님. 그래서 제가 예. 실은 이 보도 쓰면서 이제 밤새서 이제 3일절 저녁에 요 녹취록을 확보를 했어요. 와. 그래서 이제 3월 3일 새벽 4시 반까지 이 기사를 이제 다 썼는데 네. 쓰면서 이걸 딱 송고하고 나서 들었던 첫 번째 감정이 안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녹취록을 딱 보는 순간 그간에 이 계속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조작 의혹이 계속 있었고 스파트 의혹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강하게 반발하니까 맞아요. 너무 강하게 반발해. 아이고 난 나쁜 놈 된 것 같고 뭔가 자료 막 내놔서 보도하면은 뭔가 나쁜 놈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 맞아요. 심지어 김성태 변호인이 이 자료 유출로 해가지고 저 고발했거든요. 조재현 변호사가 저 고발했습니다. 막 그런 상황으로 막 몰려가니까 들었는데 김성태의 그 당시의 상황들이 하나하나 맞춰 들어가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끝났다 끝 외치면서 안도가 확 밀려오는데 내 개인의 안녕과 우리나라의 발전이 동시에 이 녹취록으로서 풀어지는데 안도란 두 글자가 얼마나 새겨지는지. 기사를 보면서도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거는 사실은 너무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깔끔해. 이런 완벽하야. 상황에서 항상 써먹는 저들의 말이 있죠. 이 범죄자들은 수시로 말을 바꾸고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이런 말은 이제 믿으면 안 된다 그러고 지들이 만들어 놓은 말은 믿어야 된다 그러고 이 사람 진술이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관련자의 진술이니까 믿어야 된다. 이게 수법이거든요. 네. 이제 그거밖에 안 남았지. 요 녹취록이 그 당시에 왜 더 중요하냐? 그 당시에 보도 상황과 그 당시에 이화영이 막 회유돼 가지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우리가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가다 보면은 하나하나 다 들어맞아. 날짜별로 다 맞아. 그러니까 날짜별로. 맞아. 특히 보수지에서 이화영이 막 돌아섰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이거 보고했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거 언론에서 보도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다 맞아 들어가. 다 맞아 들어가. 그리고 아까 여기 있었잖아. 이건 매스컴에 그 많이 나갈 것이요. 맞아. 나오잖아. 다 맞아 들어가. 근데 여기에 보수 방송도 편승을 한 게 제가 방송 나가서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김성태가 처음 한국 들어왔을 때 이재명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당신 같으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800만 불을 줄 수가 있겠냐 위에서 뭐 율세프냐. 그러면은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 그래요. 그렇지. 김성태 말을 어떻게 믿냐 그럴 때는 그래요. 못 그럴 때 믿어. 또 못 절대. 믿어. 네. 그러면 너 김성태 말 듣고 돈 줬다는 건 또 어떻게 믿냐. 다음 아이템 갑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거는 이거는 교정시설 구치소에서 다 도청 감청하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그게 열받더라고 나도. 걔네들 다 웬만한 주요 어떤 피해자들이나 이 수감자들은 다 듣거든요. 10분
10분짜리를 이거 3년 동안 숨겨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열받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한명수 총리 사건에서 그 진실을 밝히신 그 한만호 사장 있잖아요. 네. 그분이 접견 과정에서 한 얘기들은 지들이 다 조작해가지고 증거로 내거든. 이때 이 말이 이거 꾸미느라고 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증거로 해서 내. 근데 이런 거는 불리하니까 이제 없는 척하고 숨겨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검사의 객관 의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검사는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가 있더라도 제출해야 된다. 이게 이 상황의 경황을 그러니까 그 추이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잖아요. 이거 네. 절대로 숨겨놓는 거지. 그리고 김성태 씨가 여기서 되게 적절한 단어를 많이 사용했네. 이렇게 보니까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반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휩쓸려서 우리도 죽으니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가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런 얘기들이. 왜냐하면 얘네들은 티켓을 싸게 끊어준다고 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요 집중적으로 법무부에서 조사를 한 기간이 이제 7월부터 9월까지고 요 자료가 나온 게 9월부터 10월까지 이제 녹취록까지 최종 1600자가 나온 1600페이지가 나온 게 10월까지 작년 10월까지의 이게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 11월 25일에 그러니까 이화영의 위증 사건 재판부 송병훈 부장이 이거를 등사를 해가도록 했어요. 양쪽의 검찰과 변호인단에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다 기억하시겠지만 수원지검 검사 4명이서 네. 이 재판 불리해. 그렇습니다. 하고 퇴장하고 나서 털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게 그냥 기피 신청되고 나서 그 등사하라고 하라고 한 내용도 어떻게 됐습니까? 멈춰진 거예요. 그렇지. 그 멈춰지고 나서 그 사이에 수원지법 형사 12부에서 이 검찰의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고 수원고법에서 이 항고에 대해서 기각하고 나서 언제 열렸냐 재판이 어제 열린 겁니다. 어제 열리고 나서 그제야 이 멈춰있던 자료가 이제 변호인단에 들어오게 됐고 그 자료들이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된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11월 25일에 검사들은 이 자료가 도착한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왜 기피 신청을 했을까? 왜 그날 64명의 증인들이 신청해가면서까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희대의 사건의 이제 재판이 막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왜 거부하고 왜 뛰쳐나갔을까? 세상이 공개될까봐. 그렇죠.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최대한. 세상이 공개되잖아. 그 만약에 진행됐으면 공개됐어 그때. 그때 공개됐고 더 반전이 됐을 텐데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항고 재항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야 이 사건에 대한 실체가 조금이나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 검찰 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본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보안수사권 달라고 끝까지 저기 우기고 있는 상황이잖아. 네. 거기서 실제 법정에서는 지금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진행형이에요. 그럼요. 이런 집단인데 오늘 방송 보고 박성현 검사가 안 나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를 얼마나 바보가 나오겠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위증 사건이 이게 별건으로 이화영의 위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별건으로 막 증언한 특히 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 증언한 걸 가지고 별건으로 걸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국민참여재판까지 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들이 수원지검 검사들이 어제 새로 왔는데 그 새로운 공판 검사들이 증인으로 박상현 검사를 신청을 했어요. 오. 그래서 6월달께 아마 국민참여재판이 이제 2주간 이루어지는데 원래 일주일간 하기로 했다가 2주간으로 연장됐는데 네네네. 그 자리에 박상현 검사가 증인으로 지금 채택됐단 말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네네. 요청을 했습니다. 오. 그러면은 오. 요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게 여론이 과연 이런 녹취록을 봤을 때 과연 어떤 대응을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이제 이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이 그 국민참여재판 2주간 진행되는 그때 엄청나게 드러날 겁니다. 그게 6월이에요? 아직 그 재판장이 원래 얘기했던 건 6월에 2주간 하기로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3년 8개월째 감옥에 있으니까 네. 이거 조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재판 준비 과정들이 있고 배심원단 350명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와. 아니 이거 예전에 진짜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사건이거든요. 맞잖아요. 우리 특히나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은 종편에서 아마 이거 매일 다뤘을 겁니다. 매일 다뤘죠. 그때 만약 종편 했다면 매일 다뤘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안 다뤄.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봉지욱 기자가 얘기했던 거를 제가 듣고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교도관들의 증언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다른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래버려요. 눈 부릅뜨고 그냥 우겨버려요 그냥. 그리고 사실 이 전에도 안부수 씨의 네. 이 진술이 변화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부수 씨도 최초에는 이재명 당시 의원에게 뭐 전혀 불리한 증언을 안 하다가 이 쌍방울 측이 안부수 씨 딸에게 편의 제공. 송파에 있는 그 오피스를 집사 주고. 제공하고 나서부터 바뀌고 바뀌어요. 그 가정 속에 있었던 이 대화 카톡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지. 잘하네. 이것도 사실 거의 이거하고 똑같은 수준인 맞아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믿냐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부대변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3인성으로 완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북송금 사건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목표는 정치인 이재명이었어요. 그건 너무나 명징해. 근데 그 연결고리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처음에 김성태, 근데 김성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주변의 쌍방울 관계자들, 안부수 그리고 종국적인 그 직접적인 이화영까지 연결인 거예요. 네. 이 과정에서 술 파티라는 그 소위 말하는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세미나가 이루어진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기사가 방금 지금 나온 두 번째 기사가 요 내용들을 지금 말씀 주신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요거를 보강하는 당시의 교도 구치소에서 이제 김성태 바로 밑에 있던 방용철 전 부회장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김성태의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김태현 매제입니다. 네. 매제예요. 요런 사람들이 또 자기 딴에는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불만 사항들, 김성태가 얘기한 그 똑같은 결로서 밑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이 다 폭로를 해요. 다 그냥 폭로라기보다는 다 고백을 해버려. 그냥 가까운 사람들 왔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1600페이지의 법무부 자료 속에 다 포함돼 있어요. 다 포함돼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김성태가 그냥 솔직하게 다 폭로하는 거를 아니요. 그 사람들 다 입장에서. 구치소에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곽 선생 거기 구치소에 있을 때 부인이나 지인들이 이렇게 면회로 오잖아요. 접견으로 오잖아요. 그때 그냥 했던 얘기들이 지금 김성태가 남긴 기록처럼 또 다른 기록으로서 이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건 주인공 김성태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라는 거야. 근데 너무나 더 뭐랄까요 리얼해요. 더 적나라하게 나와 적나라할 있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성태는 여기서 주인공이거든요. 김성태는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 안에서 내가 다 진두지휘 하려고 그래. 오케이. 근데 거기에 보좌를 맞추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지금 다 있다고요? 다 있고요. 가장 놀란 건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 그리고 김성태가 1년간 구치소에 있으면서 184번 출정을 합니다. 네. 1년 동안 184번 출정하고 그 출정한 이 날에도 아침에 접견을 와요. 그 보좌진들이 와. 근데 이 방용철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 그 또 다른 접견 온 사람한테 쌍방울 직원한테 야 너 저기 우리 몇 시에 수원지검 샵 313호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출입이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 출입증을 누구를 통해서 또 다른 그 쌍방울 직원을 통해서 그 출입증을 확보하라 그래. 그 얘기는 뭐냐? 프리패스로 수원지검에 언제든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프리패스가 왜 중요하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도시락 들어가고 갈비탕 들어가고 짜장면 들어가고 연어회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렇죠 말동무까지 되는 내가 외로워 그 상황에서 김성태 재판 받으러 갔고 나 혼자 거기에 먹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러면 내 혼자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간에 와 말동무하러. 그렇죠. 이게 1313호에서 벌어진 거를 얘기를 다 합니다. 와. 그런 편의는 이 구치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걸 받으니까 이 검찰의 권력이 이렇게 세구나라고 해서 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드나들 때 기록이 남으니까 다른 통로로 들어간다는 점도 다시 한번 한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박상용 검사 매불쇼에서 바로 섭외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김종훈 기자님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하고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참 멋진 기자입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큰 뉴스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이런데도 지금 공소 취소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거 하는 짧게만 좀 얘기해 보세요. 아니, 왜 안 하는 거예요, 공소 취소를? 그게 지네들 명운이 달려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그동안에 조작 수사했다라고 자인을 하면 나머지 부분까지 다 여파가 미칠 거고 이제 검찰 개혁의 국면에서 지들이 손에 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항하는 거죠. 아, 해야지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지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휘를. 지휘를 해도 되는데 아, 그건 좀 모양새가 안 된다. 아니 이제 여론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다 알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더 이게 이제 많죠. 좀 더 알려져야 되죠. 아, 좀 연근 다음에 알겠습니다. 네.